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중화에 대한 이야기와 송배전선로에서 꼭 알아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전력량계, 즉 계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강 계량기를 보는 방법과 주택용 전기요금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라는 것은 사용 전력량을 표기에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 전력량을 말한다는 건데, 예나 지금이나 이 계량기는 지금 이 순간 쓰고 있는 전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만큼의 전력량, 누적된 값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요즘 나오는 이 전자식 계량기 같은 거는 현재 어느 정도 쓰고 있나 보여주고는 있고, 예전에 쓰고 있는 기계식 계량기 같은 거는 그 돌아가는 다이얼이 빨리 돌아가게 되면은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한, 즉 누적된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량기의 구비 특성, 즉 계량기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옥내 및 옥외에 설치하기가 적당한 것. 당연한 거지만은 계량기라는 것은 주로 이제 집 밖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집 밖에는 말 그대로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눈이 내릴 수도 있고, 강한 햇빛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옥외에서도 설치하기가 용이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게 설치를 하거나 이 날씨 변화로 인해서 좀 고장이 나거나 이렇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온도나 주파수의 변화에 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 계량기라는 것은 결국 이 회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전력을 쓰는 건데, 주파수가 좀 틀어지게 되면은 이 회전하는 횟수가 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오차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전 기계식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내부에 이제 철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으면은 철이 팽창하게 좀 추워지면 수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의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요.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는 거는 당연합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누가 어떤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고장이 나버리거나 뭐 턱 떨어졌는데 그냥 바로 박살나거나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만들면 안 되죠. 특히 건물 밖에 설치되니까. 그래서 기계적 강도도 좋게 하고, 부하 특성이 좋아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를 사용하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과부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우 조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쓰는 게 아니라 많고 적고가 계속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잘 대응하는, 그러니까 사람 성격으로 말하면은 좀 유두리 있고 너글너글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좀 이 부하의 변화에 대해서 잘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부하 내량이 클 것. 좀 전에 부하 특성하고도 좀 비슷한 말인데, 전기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원치 않게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즉 과부하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계량기가 뭐 타버리거나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과부하 상황에서도 좀 잘 견뎌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량기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철물점이나 전기자재상 가서 계량기 하나 주세요 하고 바로 달아버리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달아도 상관없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간이 계량기, 고메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전력량만 파악할 때는 그렇게 계량기를 달아도 되는데, 전기요금을 계산해야 되는 입장, 즉 한전에서의 달아주는 계량기 같은 경우는 조금 신청 절차가 있고, 이 물리적인 시간 같은 것도 좀 걸립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계량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아무 뭐 전기자재상이나 가서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소속된 전기공사 면허업체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 전기공사 면허업체라는 거는 전기를 안전하게 시공하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 한전과 다이다이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업체를 통해서 그 면허업체의 직인이 들어가야 계량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기공사 업체에 검색을 하셔서 근처에 가까운 데를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보통 이제 뭐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 전기공사 면허업체에서는 계량기를 위한 인입선을 전봇대나 아니면 인입구 같은 데서 따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계량기로부터 그 각 집의 그 분전방까지 가는 선 같은 것도 낡고 뭐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전기를 쓰는 상황이 생겨나면 이것까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량기에 맞는 분전함까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물리적인 공사가 끝납니다. 그렇다 해서 바로 계량기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한전에서는 이 계량기가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이제 계량기를 달고자 하는 고객이 준비한 서류를, 그 전기 사용 신청서를 전기공사 면허업체에서 작성을 하고 그 서류와 함께 제출을 하고 나면은 한전에서 그 수수료를 납부하라, 즉 불입금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이게 이제 불입금은 그 계량기를 신청한 고객이 직접 납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기공사 면허업체한테 그 포함한 공사 금액을 입금을 했다 그러면은 공사업체에서 대납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불입금을 납부를 하고 나면은 그 한전이나 아니면 전기안전공사 측에서 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그 사용 전 점검이나 아니면 사용 전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한전에서는 계량기 불출이라고 합니다. 계량기를 그 전기공사 면허업체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단가업체라고 한전과 2년 정도 계약을 맺은 전속업체한테 이렇게 주면은 그 업체가 와서 설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 단 계량기에서 전기요금을 측정할 수 있게 전력량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전 점검과 사용전 검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사용전 점검이라는 것은 같은 검색인데도 좀 약식 검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력이 75kW 미만, 그러면서 교류 1000V 이하라는 건 즉 저압이죠. 저압일 경우에는 사용전 점검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다면은 저압이고 이렇게 계약 전력이 75kW 미만이더라도 다중이용 시설이라는 걸 이용할 때는 사용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학원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뭐 노래방이 될 수도 있고, 뭐 PC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 점검이 아니라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점검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 즉 고압일 수도 있고, 계약 전력이 75kW 이상인 저압일 수도 있고, 다중이용 시설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사용 전 점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검사로 정밀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를 보고, 또 이 검사는 사용 전 점검과 달리 검사 비용이 따로 이렇게 청구가 되게 됩니다. 예, 이제 검사하는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모두 다르고, 여기서 만약에 불합격을 하고 재검사를 하게 된다면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공사 업체에서는 불합격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공사를 만반을 다 기해야 된다는 점, 이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220V, 380V 이런 저압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이제 크게 두 종류로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지털 방식으로 수치가 표기되는 전자식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라고 해가지고 총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 E타입과 G타입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량기를 딱 보면은 이게 무슨 타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그 기능적으로의 차이가 있지 궁극적으로 전력량을 표기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유효 전력량, 몇 킬로와트를 사용이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있지만은 E타입은 이코노미, 그러니까 약간 경제용 모델이에요. G타입 같은 경우는 이보다 좀 다양하게 뭐 무효 전력량도 보여주고, 피상 전력량, 피크 전력량, 그리고 시간대별 이런 것까지 모두 이렇게 보여준 거. 같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소위 깡통이라고 해서 아무 옵션이 없는 게 아니면 풀옵션이라 해서 별의별 게 다 있다 보면은, E타입은 그 깡통 같다 보시면은 G타입은 풀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준형 역열 관리용, 심야 전력용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좀 특수한 용도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정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량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방식으로 수치가 표기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면은 이 5초 간격으로 이 보여주는 수치를 계속 달리면서 그 보는 사람한테 정보를 달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유효 전력량을 보여주다가
5초 뒤에는 무효 전력량을 보여주고 5초 뒤에는 역류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번에 따라서 보여주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G타입과 E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순번과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은 모두 뭐 이런 걸 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 기술자들도 굳이 외울 건 아니지만은 행여는 이제 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궁금할 때 아니면은 전기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은 그냥 이 순번에 맞게 어떤 게 표기되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알아두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따금 이제 그 CT 계량기라는 걸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 CT라는 단어는 그 전기 기사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자격증 공부할 때는 CT가 뭔지 정확하게를 알지를 못하다가 이제 현장 일을 다니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CT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기용 변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류를 5A의 소전류로 압축해 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죠. PT라는 거. 그러면은 이것도 고전압을 110V로 바꿔준다. 그래서 보통 또 110V 5A 해서 이걸 갖고 계기용 변성기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를 아마 기계적으로 암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그냥 뭐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일반 우리가 계량기만 갖고도 그 계량기가 그걸 버텨내요. 근데 큰 공장이나 큰 상점 같은 데는 쓰는 전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량기 자체는 조그마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큰 전기를 그 계량기를 넣게 되면은 그 계량기가 타버리는 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계량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그러면은 계량기를 엄청 크고 튼튼하게 만들면 되겠다 해갖고 계량기를 무슨 냉장고만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계량기는 내가 사용한 전기가 어느 정도이면 보여주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냉장고만한 크기로 만들면서 이 정도 크기면은 큰 전기도 우리가 무리 없이 표시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면은 그거야말로 낭비라서 바로 이 계기용 변류기라는 것을 계량기에 달면서 계량기 크기를 일반 크기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이제 그 뭐 컴퓨터 파일 압축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큰 용량 큰 파일을 하나를 딱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걸 압축 파일로 만들면 용량을 확 줄이고 나중에 또 압축을 풀면은 다시 원래 파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데 이 계기용 변류기는 양쪽에 이렇게 단자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퉁퉁하게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변압기와 비슷하게 안에 이렇게 코일들이 잔뜩 감겨 있어서 굉장히 묵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계량기가 달려있으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각 상마다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엄청나게 큰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전기를 받고 이 계기용 변류기에서 5A, 굉장히 이 작은 전류죠. 즉, 뭐 예를 들면은 1000A 정도의 전기를 쓴다. 근데 이 1000A를 바로 이 계량기에 물리면 계량기가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기용 변류기를 통해서 5A의 소전류로 바꿔갖고 이곳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계량기는 이 5A에서 이제 역산을 하는 거죠. 이 변류비를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몇 킬로를 썼나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즉, 이 CT, 계기용 변류기는 이렇게 대전류를 소전류, 5A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걸 내가 쓰고 싶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CT 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기를 쓰는 그런 곳에서 활용하는 건데 단상 같은 경우에는 24kg 이상, 계약 전력이 24kg 이상이다. 그러면은 CT 계량기를 달아야 되고 삼상 같은 경우에는 72kg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 바로 CT 계량기를 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단상 같은 경우는 23kg 이하까지는 따로 이렇게 CT 계량기를 안 하고 일반 계량기에 30A, 40A, 120A짜리를 사용하면 되고요. 삼상 같은 경우도 71kg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24kg 이상 아니면 삼상 같은 경우는 71kg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 경력이 이게 변류비라 그래요. 앞에 이 비율을 이 변류비에 맞는 것을 이용해서 CT 계량기를 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 전력이 삼상이면서 200kg다. 200kg의 삼상을 쓴다. 그러면은 바로 이 구간에 해당하겠죠. 178에서 237. 이 구간에 해당하는 400의 5A의 변류비를 가진 CT를 달아서 계량기에 물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CT, 계기용 변류기 사용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작동 중에 있는 CT의 2차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CT 자체가 큰 전류를 5A의 소전류로 바꾸는 건데 한참 이 녀석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작동 중에 잠깐 2차층, 그러니까 5A로 빠지는 쪽을 싹 풀러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압축하고 있는 녀석이 갑자기 와락 쏟아지게 되면 큰 사고가 터지는 거죠. 절연이 파괴가 되고 단락이 나서 뻥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로 사용 중에서는 애초에 이걸 개방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MOF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접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수변전 같은 걸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직접 집합하시는 분들은 MOF하고 많이 물어보고, 또 이게 전기요금과 관련이 있다고는 하는데 CT의 확장판이 바로 MO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T는 계기용 변류기, 대전류를 소전류로 압축한다면은 MOF라는 것은 이제 PCT라고 해요. 이게 뭐냐? PT라고 하는 것과 CT의 결합원인데, PT는 계기용 변압기, CT는 좀 전에 언급한 계기용 변류기. 즉, 고전압과 대전류를 저전압과 소전류로 바꿔주는 역할이 바로 이 PCT, MOF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PCT랑 MOF의 또 차이점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PCT라는 단어가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일본에서 온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PCT라는 말보다는 MOF를 많이 사용하고, 이 MOF는 미터 오브 피트의 약자인데 실제로는 뭐 말은 그렇게 붙였지만은 이게 브랜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굴삭기를 뭐 포크레인이라 하고, 그리고 뭐 스탬플러를 호치케스라 하듯이 어떤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그 브랜드 명 자체를 어떤 고유명사처럼 쓰잖아요. MOF도 고유명사이긴 한데 이 PCT로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 결론은 계기용 변압 변류기,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데, 그 엄청나게 높은 전압, 예를 들면 수변전 같은 경우는 22,900V의 고전압, 특고압 전압으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전력량계, 계량기에 딱 물리면은 당연히 계량기가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110V 이렇게 저전압으로 바꿔주고,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큰 전류를 5A 작은 전류로 바꿔서 계량기에 이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직접 수변전 가서 찍은 건데 MOF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보통 변압기 같이 생겨가지고 이 안에 엄청나게 코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전압을 110V로 낮춰주고 대전류도 소전류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로 보통 일반 수용가에서는 볼 수 없고, 그 이제 수변전 시설을 갖춘 좀 큰 건물이나 공장 같은 데는 이 MOF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MOF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이런 그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그 1차층 용량을 계산해 갖고 MOF를 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MOF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제 수변전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직접 이렇게 저압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고압으로 주면서 변전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자가용 수용 설비인데요. 그 한전에서 이야기할 경우에는 1000km 미만의 격구는 220V나 380V 중에 한전이 판단하기에 적당하다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000km 이상에서 10,0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접했던 투투라인 22,900V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뭐 10,000km에서 40만 km 정도, 엄청나게 큽니다. 대규모 공장 정도면은 아예 그냥 22,900V가 아니라 그냥 송전탑에서 나오는 154,000V를 그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송전탑에서 송전선이 공장 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그 공장 안에 있는 변전소에서 22,900V로 낮추고, 거기에서 또 220V, 380V로 낮춰서 그 공장을 돌리겠죠. 그리고 40만 킬로를 초과하는 데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있어요. 그 아연 같은 거 하는 공장이 전기를 엄청나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34만 5,000V 그 송전 전압으로 그대로 그 아연 공장에 딱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공장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변압을 해가지고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자가용 수용 설비라고 하는데, 이제 한전 규격에서는 1000km 미만이면 저압을 준다는데 이제 실무에서 겪어보면은
500kg까지는 한전에서 공급을 저압으로 해주는데 500kg 이상, 그러니까 500kg부터는 거의 이제 고압으로 자가용 수용 설비를 갖추세요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500kg부터 1000kg 사이의 구간을 자가용 수용 설비를 갖추는데 간이 수변전 시설에서 좀 약소화된 걸 이용해 갖고도 저압, 이게 고압으로서 저압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kg 이상이면은 FM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500kg에서 1000kg 구간에서는 간이 수변전 시설로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500kg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고압으로 주고, 그리고 1000kg 이상이라면 당연히 고압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500kg 이상이다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어딘가에는 변압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고압과 저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주택용 고압 전기요금을 쓴다고 내 집 콘센트에 뭐 22,900V의 큰 전압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주택의 어떤 양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이 좀 이제 많은 세대가 모여 있는 이런 경우에는 자체 전기실에 이 변압기를 두어서 자가용 수용 설비를 갖춰서 이렇게 이제 고압으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저압으로 바꿔줄 때는 주택용 고압 전기요금을 쓰고,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주택 아니면은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런 수변전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전에서 직접 저압으로 이렇게 변압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택용 고압의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또 여기서 또 세분화가 돼서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전기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딱 그 내 집 현관문을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전기, 즉 뭐 내 방에 있는 전등, 컴퓨터, 텔레비전, 세탁기 이런 전기 같은 경우는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되는 거고요. 내 집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있는 센서 등, 엘리베이터 아니면 단지 내에 있는 뭐 보안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전기라 그러거든요. 모두가 함께 쓰는 전기다. 그래서 이걸 바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그냥 일반용 고압으로 공용 전기를 갖고, 그리고 이제 내 집 안에서 쓰는 것을 주택용 저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공용이든 세대든 구분을 모두 안 하고 모두 이렇게 통칭 묶어 가지고 이를 그냥 n분의 1 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 이걸 가리켜 단순히 단일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우월하고 더 싸게 먹힌다는 것은 아파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공용부의 비중이 크냐, 세대부의 비중이 크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 같은 것도 해보면서 적절한 요금제를 한전과 이렇게 계약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제 수변전 시설을 갖춘 좀 이제 단지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주택, 빌라나 다세대를 포함했을 때는 무조건 주택용 조합요금이 나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약을 했을 때는 그 자기가 쓰고 있는 전기가 주택용 저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단일계약을 맺었을 때는 주택용 고압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근데 이제 주택용 고압 요금이 주택용 저압보다 좀 저렴하기는 해요, 전기요금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은 개꿀 아닌가, 전기요금도 조금 덜 내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아파트 그 수변전 시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가 또 들잖아요. 이런 거는 전기요금과 별개로 이 관리비에서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거의 또이또이하게 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날이 너무 더워도 에어컨을 쓸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전기요금이죠. 이 전기요금은 더군다나 뭐 누진세가 많이 나와서 뭐 에어컨 계속 틀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 뭐 그런 얘기가 항상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누진세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진제 요금입니다. 이 누진세라는 거는 이제 세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이 요금의 개념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 누진제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그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구간에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건데, 먼저 200kWh 이하, 그리고 200kWh를 초과를 해서 400kWh 이하, 그리고 400kWh를 초과한,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택용 저압을 기준으로 보면은 200kW 이하일 때는 910원의 기본 요금이 나간다. 근데 이제 좀 전기를 많이 썼다. 뭐 에어컨 좀 빵빵하게 돌리고 했다 보니까 400kW를 초과했다면 기본 요금이 7,300원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전력량 요금, 이건 이제 사용한 만큼 전기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당 얼마씩의 요금인데 처음 200kW까지는 그냥 킬로와트당 뭐 93.3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400kW를 초과하게 또 많이 쓴 상황이면은 전력량 요금도 280.6원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이 구간 안에서 쓰면은 큰 변동이 없다가 구간을 하나 넘어서게 되면은 빵 올라가게 되는 구조죠.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딱딱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데 이걸 까딱 잘못하면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뭐 상식적으로 전기를 끊겠지 이 생각을 하죠. 예, 전기 끊는 건 맞는데 처음 한 달 동안 안 냈을 때는 말 그대로 1%의 가산금이 청구가 되고 한 달을 초과하고 2개월 미만일 때는 1.5%의 또 초과 가산금이 됩니다. 그래? 그럼 계속 안 내볼까 하다가 2대월을 초과하게 되면은 단전을 시킵니다. 즉 전기를 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전기를 사용하셨다면 그동안 안 낸 전기요금에다가 다시 공급한다는 수수료를 한전에 납부하면은 한전에서 이제 전기요금을 다 납부를 완납하셨으니 공급해 드릴게요 하면은 한전 직원이 가서 전기를 다시 사용하게 해줍니다. 예전에 이렇게 전기요금을 못 낸 사람이 전기를 막 끊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때 이제 좀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전기요금도 못 내고 이래갖고 뭐 집에 뭐 가스보일러도 없고 하니까 전기장판 갖고 이렇게 밤에 주무시고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예전 얘기인데 이게 전기요금 안 냈다고 매섭게 이렇게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집에 이렇게 난방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 독거노인분들이 고독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이런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단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전기를 완전히 딱 끊는 게 아니라 그 일정 시간 동안은 전기를 들어가게 해주고 또 일정 시간은 끊게 해주고,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주지 100% 완전히 딱 끊지는 않는다. 약간 좀 일륜적인 그런 것을 발휘한 거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는데요. 여름철은 뭐 집이든 어디든 전기를 사용하는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 정치권도 굉장히 민감한 게 날이 더운 건 내 맘대로가 안 되는데 에어컨 키는 것을 맘대로 키다가 전기요금 폭탄 맞으면은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해갖고 그 하계 특별 누진제 기간이라 해가지고 7월에서 8월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용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름철 7, 8월의 한해견에서는 이 누진제 구간을 약간 완화를 시켜줍니다. 처음 300km 구간, 그리고 450km까지 구간, 아워까지 구간, 그리고 420kWh를 초과한 구간 이렇게 해서 좀 완만하게 해서 앞서 언급한 그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그 구간 같은 걸 좀 너프하게 해주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또 이제 새로운 요금이 하나 생깁니다. 슈퍼 유조 요금. 이게 헤비급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 한해서는 7월과 8월 그리고 12월과 2월 사이에 1000kWh를 초과할 정도의 전력,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도 웬만한 가정집에서 1000kWh를 넘게 쓰는 사람이 나오기가 거의 힘듭니다. 거의 뭐 이 요금 맞는 사람은 이제 전 세대 중에 0.6%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런 사람한테 주택용 저압용 기준으로 전력량 요금이 킬로와트당 709원을 때려버리고 고압 같은 경우에도 574원. 이게 엄청나게 전기요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상위 몇 프로 한에서는 정말 패널시식으로 전기요금을 많이 맞게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좀 완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이 되어 있다는 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점 중에 하나가 길거리 상점 같은 데 앞에 지나가면 이렇게 이제 손님 맞이한다고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돈이 썩어나 나나 저기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으면은 괜찮겠나, 전기요금이 싸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아니고 일반용 산업용 전기 자체가 싼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약간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 한 달 동안 똑같이 500kW를 사용한다 했을 때 주택용 저압 같은 경우는 약 88,000원 돈이 나오고 고압은 7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문제 그 일반용 전기요금을 보면 전력량 요금만 보면 싸죠. 근데
이 일반용 전기 같은 경우는 계약 전력에 따라서 기본 요금이 또 커요. 5kg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보통 한 6,000원대 초반이니까 3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가게 돼요. 10kg 같은 경우는 6만 원이 좀 넘게 나요. 거기에다 이제 전력량 요금, 자기가 사용한 만큼 또 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은 결코 싼 게 아닙니다. 산업용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일반용과 산업용의 장점은 바로 이제 누진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죠. 대신 뭐 싸니까 그렇게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뭐 이렇게 문 열어놓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점, 이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함께 그 기계식 계량기를 한번 봄으로 통해서 간단하게 계량기의 어떤 특성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설명하는 게 뭔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고자 이렇게 어렵게 기계식 계량기를 제가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요즘 이런 기계식 계량기 많이 안 쓰고 전자식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간이 계량기, 일본식 표현으로 고메다라고 하거든요. 이 고메다를 이런 기계식 계량기로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계식 계량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곳 이렇게 다이얼로 그 전기가 사용한 게 얼마나 되는지 표기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원판, 전기를 사용하면 이 원판이 회전하게 되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는 이제 1차 측, 전원 측과 2차 측, 부하 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은 그 이제 킬로와트 아워라 해서 얼마나 전력을 썼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단독계기 유도용 전력량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도용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면은 이게 이제 유도 전동기와 마찬가지로 쓰는 만큼 이게 더 회전하는 구조. 이 유도 전동기도 더 많은 전류를 흘려버리면 더 빨리 회전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즉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이 아래 원판이 더 빠르게 회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류 단상 이선식 220V. 앞서 우리가 계속 제가 전기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상 이선식 같은 경우는 220V를 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40A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10A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40A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전격 전류량을 말하는 건데, 이 계량기가 버틸 수 있는 전류량을 말합니다. 즉 이 계량기한테 50A의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이 계량기는 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0A에 맞춰서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가로 안에 있는 10A는 이 계량기를 만들 때 테스트한 그 전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 주파수인 60Hz. 그 다음에 나온 500ReV kWh라는 거는, 이 ReV라는 게 레브라고도 하고 레빙이라고도 하고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모두 똑같이 회전수를 말합니다. 즉 아래 원판이 500바퀴 이렇게 돌게 되면은 1kWh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숫자와 이 코드는 제조사의 코드와 계량기 번호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체가 한전과 이렇게 계량기 번호 같은 걸 주고받을 때 이 수치를 불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밀도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차 범위와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0.5급, 1.0급, 2.0급으로 있는데, 이게 그 퍼센테이지라 보시면 돼요. 퍼센트. 0.5급은 0.5%의 오차 범위, 2.0급은 2%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저압, 우리 같은 이런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2.0급이 많고, 고압이나 아니면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0.5급이 있습니다. 왜 그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 오차 범위가 더 적은 걸 사용하냐 그러면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라도 많은 전기가 된다. 그럼 전기요금의 오차가 많아지게 되면은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일수록 정밀도가 더 높아진다. 단 수치는 0.5급으로 오히려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품질 보증 기간이라고 해서 2년 6개월인데, 이건 이 계량기 자체의 어떤 기계적인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여기 보면 또 검정 유효 기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15년.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 자체에 그 신뢰를 갖고 접할 수 있는 것은 1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량기를 보면은 이제 한쪽 귀퉁이에 이게 한전 재산이다, 한전 이렇게 써있는데, 한전에서는 이걸 통해서 그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냐 이걸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역으로 이런 게 아무것도 표기가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 계량기, 즉 고메달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한전 계량기는 한전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한전에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서 제대로 계량기를 신청받으면 바로 이렇게 한전이라는 게 써 있는 계량기를 받게 되지요. 여기 소비 전력이 1.6kg인 드라이어를 돌림으로써 이 계량기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량기 원판이 회전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열풍 기능을 끄고 이 바람 세기를 점점 약하게 하니까 계량기가 처음에는 좀 빨리 돌다가 점차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하는 전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 계량기의 회전 속도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원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계량기 원판을 보면은 그냥 맨들맨들한 원판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총총총총총총 뚫려 있습니다. 이 기계식 계량기의 단점 중에 하나로 잠동 현상, 크리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전압과 전격 주파수의 110%, 즉 220V와 60Hz의 110%에 해당하는 전기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한 바퀴가 획 회전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잠동 현상인데 이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그 계량기 원판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고 또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속에 작은 철판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동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수변전실입니다. 이곳 수변전실로 22,900V의 큰 전기가 바로 220, 380V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고압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낮게 깔린 우웅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변압기에서 나는 철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같은 전기 기술자들은 이 소리에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고압이 지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렇게 안전모와 절연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량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의 창, 이곳은 5초에 한 번씩 수치 같은 게 계속 변하는데 이 수치에 맞는 값은 바로 이곳 계량기 표시와 항목 조건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명판 보면은 조류 3상 4선식 110, 190V라고 써 있습니다. 110V가 바로 상전압, 그리고 190V가 상전압의 누트 3배인 선간전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A, 가로 열고 닫고 2.5A 있는데 5A라는 것이 바로 MOF를 통해 소전류로 이렇게 변성된 값을 말합니다. 2.5A는 시험할 때 사용하던 전류가 되는 거고요. 60Hz 0.5급이라는 것은 정밀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계기정수하면서 2만 펄스 킬로와트 아워라고 써 있는데 이게 2만 번 이렇게 측정이 됐으면 그게 1kW다 이런 거라서 기계식 계량기의 그 레빙 값과는 좀 다른 펄스 값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량기 옆으로 보면 여기 뭔가 깜박깜박거리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PLC 모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검침엄이 와서 직접 이 수치를 입력했는데 요즘에는 통신의 발달으로 PLC 모뎀만 있으면은 직접 검침엄이 가지 않아도 모뎀을 통해서 이 계량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LC라는 것은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즉 전력선 모뎀을 말하게 됩니다. 비단 이런 수변전신뿐만이 아니라 요즘 가정에서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서 전력 검침원들의 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압 상상 4선식 계량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단상 2선식 기계식 계량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부피가 좀 더 크고 아래에 단자가 8개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자에 연결할 때에 선입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선입후절이라는 것은 중성선을 연결하고 끊을 때의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곳 계량기에 전기를 넣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중성선부터 연결하고 나중에 끊을 때 역시 중성선을 나중에 끊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성선은 바로 이곳 가운데에 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세 개가 바로 상전압선, 상선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차 측의 오른쪽 세 개가 상전압선, 상선이 됩니다. 이때 연결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중성선부터 먼저 연결하고, 그리고 상의 순서에 따라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는 1차 측과 2차 측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량기에서 선을 제거할 때는 먼저 상전압선부터 제거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중성선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중성선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상전압선부터 물리게 되면은 380V가 그대로 인가가 되어 고전압으로 인해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절연이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성선을 먼저 넣어서 220V를 인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점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입후절은 우리 전기기술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사자성어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전력량계, 즉 계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계약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송사옥의 운영계획은 크게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교육 분야는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양성에서부터 현장 기술자, 중간 관리자 등 모든 기술자를 아우르는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전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분야의 기술 개발, 신기술 및 신공법 실증 연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 원가 연구 등 산학연의 전기공사 연구 활동 협조를 선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